바로 큐 해주세요. 네, 큐. 안녕하세요. 엔카 매거진 에디터 곤잘로입니다. 짜잔. 네, 오늘은 쌍용 자동차 베리뉴 티볼리 이게 무엇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와주면 안 되세요? 이게 뭐고? 지금 여기 있는 차는 가솔린 최고 등급 V7입니다. 2,355만원이죠. 컬러는 댄디블루 컬러. 전체 컬러는 총 7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 베리뉴 티볼리부터 플래티넘 그레이 그리고 체리 레드 2가지 컬러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뀐 티볼리가 어떤 모습인지 앞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극적인 모습의 변화는 없습니다. 대신에 눈매를 좀 바꾸고 디테일을 수정을 해서 신차 느낌을 낸 게 베리뉴 티볼리의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일단 눈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기존에는 LED 헤드램프가 없었습니다. 뭐 잘해봤자 HID 헤드램프가 최고였는데 이제는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를 넣을 수가 있죠. 기본형인 V1 그리고 V3에서는 선택할 수 없고 V5부터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제공이 됩니다. 기존의 HID 헤드램프보다 눈매가 좀 또렷해진 느낌이고요. 도트 타입의 LED 주간주행 등도 이제는 가로로 길게 느려서 전보다는 좀 많이 세련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크롬을 좀 발라서 좀 심심함을 덜어냈네, 좀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베리뉴 티볼리의 핵심은 이 범퍼 아랫돌이, 범퍼의 디테일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기존의 티볼리가 좀 선이 좀 많이 쓰여가지고 남성적이다, 좋게 평가하면 남성적이다, 그런데 안 좋게 평가하면 좀 많이 복잡한 인상이다 라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이제 베리뉴 티볼리는 훨씬 깔끔해지고 훨씬 차분해진 그런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5 등급부터 적용되는 이 LED 안개등도 그 형님격이죠. 뷰티풀 코란도와 디자인 큐를 공유하는데 패밀리룩을 어느 정도 만들지 않았나 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기본형인 V1은 이 LED 안개등이 빠지고요. 그리고 V3는 이 LED 안개등이 아니라 누런 벌브 타입의 원형 안개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야겠죠? 옆으로 가시죠. 보고 있나요? I love 충주. 충주시 SNS 담당자님 김주태, 네, 김선태 주무관님 저희 한번 만나시죠. 어떤 거요? 저희도 B급을 하고 있어서. 네. 아이고. 네, 옆모습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형의 레이아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바뀐 걸 굳이 꼽자면 휠이 좀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16인치, 17인치, 18인치가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7인치는 빠지고 기본형에는 16인치 그리고 좀 올라가면 18인치 휠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인치 휠도 기존과 동일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18인치 휠 2가지가 기존과는 좀 다른 바람개비 형태의 18인치 휠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차에 적용된 휠은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입니다. V5 등급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더 내면은 이 18인치 휠을 까맣게 칠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 도색하시는 것보다 좀 싸게 먹히는 것 같네요. 뒷구르기 그냥.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네. 한번 더 해주시면 안 돼? 잘하거든요. 제가 유도를 했어가지고 앞으로. 뒷모습입니다. 지금 시동이 걸렸습니다. 가솔린 모델의 아이들링 소음인데 생각보다 되게 정숙한 것 같아요. 엔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각설하고 바뀐 부분은 이 LED 헤드램프 그리고 범퍼 아랫도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LED 테일램프네요. 죄송합니다. 네, LED 테일램프의 전체적인 형상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대신에 내부 디테일, 그래픽을 손봐서 신차 느낌을 냈죠. 구체적으로 원래 기존에 미등이 한 줄로만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2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이 살짝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라데이션 효과를 줘서 괜찮네, 신차 같네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쉽게 눈치채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범퍼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비해서는 좀 각진 모습이 강조된 느낌이고요. 범퍼 아랫도리의 클래딩도 기존에 비해서 좀 늘어났어요. 가로로 길게 이어가지고 B 세그먼트 SUV 중에서는 맞나요? 네, B급이 아니라 B급 SUV 이거 B 세그먼트 SUV 중에서는 가장 다부지고 가장 건강한 그런 디테일을 만들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잘 팔릴 것 같고요. 보고 있나요? 쌍용차 관계자분들? 네, 실내입니다. 지금 이 차의 인테리어 컬러는 버건디 투톤 인테리어이고요. 천연 가죽 시트일 경우에는 색깔을 두 가지 더 선택할 수가 있죠. 블랙, 그리고 버건디, 그리고 소프트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버건디 투톤 인테리어를 선택하시면 이 천장과 그리고 필러도 까맣게 바뀝니다. 참고하셔야겠죠? 네, 실내는 도어 트림은 거의 그대로인데 센터 페시아 레이아웃이 전부 바뀌어서 제법 많이 신차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게요. 선대 모델은 T자 형태로 배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베리뉴 티볼리는 위쪽에 송풍구를 시작으로 모니터 그리고 공조장치가 일자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옛날은 좀 너무 복잡하게 꾸며놔가지고 중국차스러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형인 베리뉴 티볼리는 훨씬 깔끔하고 훨씬 정돈된 느낌을 냅니다. 참고로 지금 이 모니터는 9인치 내비게이션이거든요. 모니터는 8인치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60만원, 그리고 9인치 내비게이션 12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오디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좀 일반 오디오가 좀 더럽게 못생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모니터는 넣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있는 계기판은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를 선택하면 들어가는 10.25인치 LCD 클러스터입니다. 이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 160만원짜리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그냥 투실린더형의 일반형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가죠. 뷰티풀 코란도에서 먼저 선보였던 건데 기존의 그냥 아날로그식 계기판에 비하면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베리뉴 티볼리가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를 조금 상품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최고 등급인 V7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건 조금 아쉬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곤잘로에 이게 뭐었고 한 가지 아쉬운 걸 꼽자면 물론 디자인이나 고급감은 선대 티볼리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런데 버튼을 누를 때 작동감이나 이런 플라스틱의 품질감 같은 것들은 그대로인데 쌍용차가 좀 욕을 많이 먹는 포인트가 이런 품질감, 감성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차의 급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버튼들은 좀 바꿔도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도 디자인은 합격입니다. 굿! 베리 굿 티볼리! 야! 네,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실내 공간은 기대만큼은 합니다. 아주 여유로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좁지도 않은 이 차의 급을 생각하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그러니까 V7 최고 등급 기준으로 뒷좌석 편의 장비는 2열 열선, 그리고 뒷좌석 암레스트, 그리고 뒷좌석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죠. 잘 안되네요. 2열 리클라이닝, 그러니까 각도 조절을 하는 거는 기본형인 V1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업 패키지를 선택하면 2열에 센터 암레스트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뒷좌석 선풍구가 없다는 거, 그리고 뒷좌석에 USB 충전기는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B 세그먼트 SUV를 따지면 이 차의 체급을 생각하면 그리고 가격을 따지면 그냥 이해할 수 있어. 그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열어볼게요. 짜잔. 네, 트렁크입니다. 트렁크는 이 매직 트레이를 제거를 하면 아래쪽에 공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총 적재 공간은 427리터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사실 적재 공간은 기존의 티볼리와 다른 건 없죠. 그런데 제일 깡통 등급인 V1부터 폴딩을 지원을 하니까 2열 폴딩이 되니까 적재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을 꼽자면 이 트렁크의 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탈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입구의 턱이 좀 높고
여기가 생 플라스틱으로 전철되어 있어가지고 생채기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이런 품질감은 역시나 조금 무르익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진짜 이를 갈고 나왔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수동 있는데. 아, 수동 있어요? 그래서 그 등급은 사지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잖아, 저희가. 네, 저희가 앞서서 지금 오는 길에 카탈로그 읽어주는 형들 베리뉴 티볼리 편을 녹음을 했습니다. 딜러정의 추천 등급이 궁금하다면 네, 카탈로그 읽어주는 형들 베리뉴 스트로베리 네, 티볼리 아이러브 충규야. 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 네. 오늘 옷 그거 왜 입고 나온 거예요? 아, 지금 저희 엔카TV가 지금 카메라에 지금 딜러정 잡히는데 저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오늘 보신 베리뉴 티볼리 어떠셨나요? 이게 보디 패널을 전부 바꾼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뭐 소소하게 디테일 고치고 램프류 바꾸고 휠 바꾸고 앞뒤 범퍼 바꾼 것 같은데 뒷모습은 좀 약간 구형하고 헷갈리긴 해요. 근데 앞모습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쵸. 긍정적으로. 깔끔. 네, 까불지 마세요. 저한테 까부르러 가신 거였어요? 네. 근데 기본 모델, 그러니까 LED 헤드램프를 장비하지 않고 LED 안개등을 장비하지 않았을 때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얘는 일단 굉장히 좀 예쁘고 첨단 느낌도 나고 미래적이고 잘생겨졌는데 구형이 아니죠? 기본 등급은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할로젠 혹시라도 헤드램프. 네, 구형하고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데 네. 다시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세요. 카탈로그에 할로젠 헤드램프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는 하나 제가 느낀 건 이게 타이어 사이즈가 네. 215 5018이거든요. 네. 근데 215 5018 사이즈가 애프터마켓이나 또는 다른 차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팔리는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사이즈 나중에 타이어 다 닳고 나면 구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구할 수야 있겠지만 값이 조금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뭐 타이어 폭을 넓히거나 아니면 편평비 조절을 하거나 해야 될 텐데 그러기에는 제가 봤을 때 림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폭을 더 이상 넓히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휠을 바꾸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지 말고 차를 바꾸시면 되죠. 째려본 것 같은데.